안녕하세요. 세계제일의 제과제빵 기능사 강사 빵트입니다.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실기시험을 앞둔 분들이라면 아마 이것저것 궁금한 게 참 많을 건데요. 각각 20가지의 제품에 대해 공부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어떤 도구를 가져가야 되지? 뭘 준비해야 되지? 시험장까지는 어떻게 가야 되지? 이런 궁금증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근데 그런 질문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을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바로 그래서 실기시험장에선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라는 실질적인 질문이 아마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고 싶단 말이죠. 아마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찾아보기도 많이 찾아봤을 거고요. 저도 영상에서 간간히 언급하기도 했지만 예를 들어 테이블은 생각보다 굉장히 좁다라는 시설적인 팁, 설거지는 언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황적인 팁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좀 내용들이 막 이렇게 좀 흩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정돈된 내용의 정보들이 아닌 느낌이 좀 강하죠. 근데 그거 아시나요? 사실 실기시험 중 직접적으로 제품을 만들기 직전까지 감독관의 지시하에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학원에선 어떤가요? 다들 수업 준비하는 속도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 누구는 준비하고 누구는 늦게 준비하고, 즉 시험처럼 딱딱 지시하에 움직이는 연습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인 거예요. 시험장에 가서 그때는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데 안 따르고 학원에서 하는 것처럼 조금 프리하게 한다, 좀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제재를 받게 되면 갑자기 움츠러들게 된단 말이죠. 그럼 결국 내 시험 보는 이 시간에 좀 악영향을 끼치겠죠. 결국 그게 불합격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시험장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야지 그걸 하든 말든 할 거 아니냐라고 싶을 텐데요. 유튜브나 커뮤니티에는 단발적인 정보들이 있지만 딱 뭔가 이 한 영상으로 정리된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빵트가 시험장에 입실하는 순간부터 제품을 제출하는 상황까지를 순서대로 차근차근 설명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부분과 그에 맞는 팁들을 한 방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두 방이에요. 영상 두 편으로 만들어질 것 같아요. 자,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실기시험을 실제로 치르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기도 하지만 제가 진행하는 온라인 모의고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한 촬영 설명 영상이기도 하니 모의고사 참여하시는 분들은 잘 보시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모의고사를 참석하고 싶은 분들은 빨리 고정 댓글을 확인하셔서 신청해 주시고요. 자, 대기실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 건 빠르게 치고 가겠습니다. 위생모, 가운, 앞치마 완벽하게 착용하시면 됩니다. 여성분들이라면 잔머리 같은 거, 그리고 남자 여자 다 통틀어서 반지라든지 목걸이라든지 시계라든지 그런 액세서리들은 다 빼셔야 됩니다. 자, 그러고선 본인 확인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번호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번호표를 아마 옆에 있는 다른 수험생들이랑 같이 오순도순 서로 붙여주면서 기다리실 텐데요. 이때까지는 계속 책을 본다든지 나만의 족보를 보는 게 가능하니 열심히 마지막 공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꼭 하나 중요한 거, 화장실도 미리미리 꼭 다녀오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게 끝났다면 이제 입실하게 됩니다. 자, 시험장에 들어가셨나요? 자, 그럼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제품을 만들려고 하기 전까지 거의 한 20분 정도의 시간 동안 감독관의 지시를 칼같이 들으셔야 합니다. 감독관이 법이에요. 법. 이 초반 20분이 여러분의 시험 합격 여부의 50% 정도를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입실한 후로 여러분은 처음에 짐 정리를 할 거고요. 두 번째, 감독관이 오늘 시험 볼 품목에 대한 시험지를 나눠주고선 요구사항을 읽어줄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재료 계량을 할 거고요. 네 번째, 재료 확인을 받게 될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남은 재료 정리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시작해서 최종 제품을 제출하게 될 때까지는 쭉 진행하게 될 텐데요. 이 짐 정리부터 재료 정리 마칠 때까지 단계마다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같이 시작했다가 모두가 마무리되면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험장에 들어간 순간부터는 감독관의 지시를 잘 듣고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아를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알아두셔야 하는 게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순서와 감독관이 실제로 시험을 진행하는 순서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감독관마다 바이브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니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잘 기억하고 가시되 결국 감독관의 지시가 제일 중요하니 감독관의 지시를 무조건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작업대로 가게 되면 짐 정리를 하라고 할 겁니다.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직감하실 텐데요. 내 작업대가 엄청 작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예요. 학원에선 3인 1조, 4인 1조로 수업을 진행하니까 그 정도 사람이 있을 작업대 사이즈가 필요하겠죠. 근데 시험 볼 때 개인 혼자서 시험지에 한 배합을 다 만들어야 하니 한 사람이 쓸 작업대만 있으면 되는데 그런 것 치고도 굉장히 좁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다행히 윗선반, 아랫선반이 있기 때문에 선반들을 이용하면서 작업을 진행하겠지만요. 익숙치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수업을 들으실 때 공간을 좀 좁게 사용하는 걸 연습했으면 합니다. 시험장에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좁디 좁은 작업대가 될 거예요. 그리고 감독관이 재료 계량할 도구도 같이 준비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같이 준비하면 되는 거고요. 짐 정리만 하라고 하면 짐 정리만 하면 됩니다. 계량 도구 준비하라고 할 땐 정말 계량 도구만 준비해 주세요. 예를 들어 재료를 퍼울컵, 수저 여러 개, 행주 같은 것들 말이죠. 시험장 갈 때부터 이삿짐 싸 들고 가셔서 나중에 성형할 때 필요한, 지금은 필요하지도 않은 도구들을 막 꺼내서 펼쳐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작업대가 굉장히 좁아요. 그런 것들이 있을 공간 자체가 없고 여러분들의 계량하는 걸 방해할 거예요. 그러니 제발 계량할 땐 계량 도구만 준비해 주세요. 자, 두 번째, 짐 정리가 끝났다면 감독관이 그제서야 오늘의 시험지를 나눠주든 미리 작업대 위에 엎어둔 시험지를 뒤집든 할 겁니다. 뭐가 됐든 간에 오늘의 시험이 공개된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지를 보자마자 마치 무슨 저주에 걸린 것처럼 눈이 시뻘개져서는 시험지만 미친 듯이 보게 되는데요. 그러고선 갑자기 뭐에 홀린 것 마냥 이 제품은 뭐 해야 되고 뭐 조심해야 되고 이런 것들 머릿속에서 막 생각하면서 이미 막 제품을 만들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못 헤아리는 건 아닌데요. 사실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감독관이 요구사항을 같이 읽어줄 건데요.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이 포인트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감독관들이 재료 배합표를 보면서 이 재료는 큰 볼에 계량하세요. 저 재료는 중간 볼에 계량하세요. 이 재료는 유산지에 계량하세요 같은 지시를 할 확률이 큽니다. 달걀은 몇 개 가져가세요 같은 지시도 말이죠. 그걸 잘 듣고 얼른 받아 적으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주에 걸려서 제품 만드는 상상을 하는 게 아니라 꼭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잘 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꼭 해놨으면 하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보통 요구사항 2번부터는 그 제품에 따른 여러 조건들이 적혀져 있는데요. 그 포인트에 빨간색 동글뱅이를 쳐줬으면 합니다. 제과 같은 경우엔 무슨 법으로 치시오? 동그라미. 비중을 측정하시오. 비중 동그라미. 제빵 같은 경우엔 반죽 온도 몇 도로 맞추시오. 동글뱅이. 분할 무게 몇 그램. 동글뱅이. 이렇게 말이죠. 이 빨간 동글뱅이가 왜 중요하냐면요. 나중에 제품 만드느라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근데 요구사항이 기억이 안 나서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려고 하면 긴장도가 높아져서 그런지 글씨가 눈에 잘 안 읽혀져요. 그러다 실수하게 될 수도 있다고요. 그렇다고 이걸 외워가는 건 또 바보 같은 짓이니까 그런 건 하지 말아주시고요. 시험 요구사항에 나와 있으니까 빨간 동글뱅이를 쳐놓고 보고 읽고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요구사항도 감독관과 같이 확인을 했다면 이제 시험 점수와 연관이 되는 재료 계량을 하게 되는데요. 감독관의 신호에 맞춰 계량을 시작하게 됩니다. 말씀드렸어요. 감독관의 신호에 맞춰야 돼요. 부정 출발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계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미리 만들어 올려놨으니 카드를 확인하셔서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 영상에 계량하는 방법, 시험 때 계량하는 전략, 연습하는 방법 다 나와 있으니 꼭
꼭 보시길 바래요. 근데 계량하면서 시험장에서 꼭 해야 하는 전략이 하나 더 있어서 좀 추가로 말씀드려 볼게요. 이건 테이블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요. 바로 구역을 나눠서 계량을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계량을 하려고 재료를 퍼왔습니다. 그리고 재료 한 개의 계량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때 이렇게 해주길 권장드려요. 재료 계량을 완료한 재료는 내가 반죽 칠 때 써야 하는 재료들이죠. 이 재료들은 윗선반에 조심히 놓아주시던지, 만약에 윗선반에 올려놓기 힘든 유산지에 계량한 재료라면 작업대 한 켠에 예쁘게 놓아주세요. 재료를 끝내고 남은 재료들은 무조건 아랫선반으로 넣어주세요. 무슨 뜻이냐면 정말 꼭 계량이 완료된 재료와 계량하고 남은 재료를 구별해서 나눠 넣으시란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미리미리 계량 연습할 때 확실하게 연습해 놓으셔야 돼요. 딱 한 가지 예만 들어드릴까요? 제과기능사 과일 케이크는 재료만 13가지가 됩니다. 단순 계산으로 계량이 완료된 재료들이 13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계량이 끝나고 남은 재료도 13가지가 있겠죠. 그럼 총 26가지의 재료가 테이블에 너저분하게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거 안 헷갈릴 자신 있으세요? 100% 자신 있으세요? 시험이라 긴장도 하고 정신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 와중에 100% 자신 있냐고요. 너저분하게 준비하셨다가 나중에 재료 정리할 때 정신이 없었다는 이유로 잘못 정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고 정신이 없었대. 본인이 정신없이 해서 실수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 꼭 재료를 구별해서 놓아주세요. 이렇게 하면요, 저 정말 100% 확신할 수 있어요. 재료 안 헷갈릴 수 있어요. 정말 100%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절대 계량하는 시간에 남은 재료 정리하면서 새로운 재료 퍼오거나 그러지 마세요. 나중에 남은 재료를 정리할 시간을 따로 줍니다. 그러니 괜히 재료 계량할 때 재료 정리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계량할 때는 계량만 하세요. 자, 4번째입니다. 내가 계량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기다리셔야 합니다. 실제로 시험 시간에서 시간이 차감하는 건 재료 계량하는 이 시간만 차감하는 거니 혹시 짐 정리나 재료 확인 같은 작업 중에 시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건 아닌가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재료 확인하는 과정도 과일 케이크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재료가 13가지라고 그랬죠? 그러면 재료 하나당 1분입니다. 그러니 13분의 계량 시간을 받을 텐데요. 이 시간이 다 지나갈 때까지 내가 계량이 다 끝났더라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럼 이때 뭘 하고 있어야 되나요? 혹시나 계량 안 한 재료들이 있나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테이블 더러워졌다면 테이블 닦고 기다리시면 되시는데, 만약 계량 시간이 모자른 분들이라면 이건 그냥 계량 연습을 더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재료 계량이 끝나면 감독관의 지시에 맞춰서 재료를 2가지나 3가지 정도를 확인할 겁니다. 저울을 0점 잡은 상태에서 감독관이 지정하는 재료를 용기채로 올리고 그에 대한 체크를 할 건데요. 그러니 감독관이 아까 요구사항 진행할 때 특정 재료는 어떤 볼에 계량하라고 한 지시들을 잘 이행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요구사항 읽어줄 때 잘 듣고 잘 적어놔라고 했죠. 미리 볼 무게까지 감독관들이 계산을 다 해놨어요. 근데 만약에 감독관이 우유를 작은 볼에 계량하라고 했는데 정신이 없어서 우유를 여러분이 가져온 컵이나 아니면 그냥 큰 볼에다가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작은 볼에 옮겨 담아야 되고 하겠지만 재료를 싹싹 긁을 시간도 없을 거예요. 손이 벌벌 떨릴 거거든요. 또 그러다 보면 재료를 싹 다 긁지 못해서 재료 감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걸로 따질 수도 없는 거예요. 감독관 말을 안 들었으니까요. 거기다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감독관들이 눈여겨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아무래도 감점을 당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불합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독관 말 정말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은 시험 보러 간 겁니다. 감독관 지시를 잘 따라야지 감점 하나라도 덜 받게 돼요. 진짜 가끔 학원에서는 이렇게 했다, 근데 왜 여기선 안 그러냐 하면서 따지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진짜 놀랍습니다. 그거는 제가 더 할 그게 없어요.
그냥 시험에 합격하길 빌게요.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 재료를 확인한 끝에 이제 감독관들이 지시할 건데요. 자, 재료 계량 못하신 분들은 계량하시고 남은 재료 반납하시고 달걀은 껍질 깨서 계량해주세요 라고 할 거예요. 여기서 재료 헷갈리지 않게 정리하는 건 별로 제가 이제 걱정을 안 하는데요. 간혹 달걀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리를 한번 하고 갈게요. 자, 재료 계량할 때는요, 여러분들 달걀을 감독관이 지시한 개수대로 가져오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제발 볼 하나에 달걀을 넣어서 가져오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지금처럼 재료 정리하는 타이밍에 달걀을 깨서 무게를 측정하라고 할 거고 남은 달걀은 반납하라고 하던지 뭐 아니면 그냥 반올림 반내림 해서 달걀 몇 알 그냥 쓰세요 라고 할 거예요. 이게 감독관마다 재량껏 진행하는 거라서 그날 시험 감독관의 지시를 잘 따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감독관들이 차분히 잘 설명해 줄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듣고 나중엔 남은 달걀 어떻게 해요? 버리나요? 이런 거 감독관들 승질 긁는 소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 제발 감독관 말 잘 듣고 그냥 하라는 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자, 재료 정리까지 끝나면 감독관들이 이제 시간 계산을 해줄 겁니다. 재료 계량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그리고 종료 시간을 요즘엔 벽시계에 설정해 준다고 하더군요. 이제 감독관이 짜란 시작하세요 라는 멘트와 함께 제품 생산을 시작해서 제품 제출 뒷마무리까지 이제는 공식적으로 감독관의 멈추라는 지시 없이 그냥 쭉 끝까지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까지가 바로 여러분들 실기시험 보러 갈 때 시험장 안에 딱 들어서서 초반 20분간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어떤가요? 머릿속에 좀 이제 그려지시나요? 여러분이 시험장에 들어가서 해야 하는 그 20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눈에 선하다면 아주 좋은 기세로 이 초반 작업을 하게 될 거고요. 그 후에 제품 생산부터 나오기까지도 아주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초반 기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기서 잠깐 제가 진행하는 모의고사를 참여해 촬영할 분들이라면 재료 계량할 도구만 준비하신 후에 두 번째 파트인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파트부터 촬영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더 좋은 피드백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재료 계량 시작하기 전에 잠시 5초 동안 멈췄다가 시작하고 계량 끝난 다음엔 다시 5초 동안 멈춰주시면 더욱 좋고요. 자, 재료 확인은 모의고사 때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재료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도 없을 뿐더러 사실 계량은 200% 연습이 완벽하다면 무게 확인은 할 필요가 없어요. 재료 계량 시간보다 2분 전에 긴장감 없이 잘 해냈다면 계량은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또 그에 대한 피드백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제과제빵 무료 온라인 모의고사를 오픈한다고 했었죠. 근데 제가 이번 모의고사를 조작이 미숙해서 이것저것 처리하다 보니까 사이트가 운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정비해서 올렸거든요. 아직도 그래서 1기를 모집 중이니 무료 온라인 모의고사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PC로든 핸드폰으로든 바로 접수 가능하니 바로 신청을 해주세요. 선착순 10명입니다. 혹시 10명이 초과돼서 등록이 안 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다음 모의고사 할 때 우선순위를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얼른 신청을 해주세요. 자, 지금까지 빵 가르쳐주는 남자 빵트였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이 다음 영상으로는 그래서 초반 20분이 지난 후에 작업하면서 필요한 그 과정들에 대한 영상이 되겠습니다.